교수님 지난 주일도 잘 보내시고요. 예.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예, 비 피해는 없고요. 뭐 우리가 강남에 사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곳 경기도도 비 피해가 예, 심했던데 네. 교수님 때 거기도 괜찮으세요? 예. 하여튼 이번 일로 인해서 비 피해 당하신 분들 너무 힘들지 않게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빨리빨리 정부에서 좀 지원을 나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 화평의 소리 네. 30번째죠. 네. 벌써 30번째가 우리 들어갔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첫 번째를 가지고 또 팔복 시리즈 5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의 해방일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나의 해방일지는 그 일반적인 드라마하고 약간 좀 차별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드라마라는 것이 이제 오락성을 이제 띄었고, 이제 오락성을 띈다라는 것들은 이제 드라마가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거기에 그 악당을 빌런을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주인공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그 이제 악당을 이제 처치해 가지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이제 주는, 막 기분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렇게 큰 악당이 안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큰 악당이 뭐 소소한 악당이 나와요. 이제 소소한 악당이 나오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잔잔하게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이렇게 크게 굴복이 없으니까 이거 포인트를 못 잡으면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드라마라는 게 이제 주인공이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어떤 뭐를 성취해내는 어떤 승리한다든지 성취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리 만족을 이제 준다든지 이제 또는 뭐 그 남녀간의 로맨스만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제 좋게 끝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또 비극적으로 끝을 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려고 그러는, 또는 막 이제 눈물이나 슬픔을 이제 자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악당을 크게 혼내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크게 성공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한 토막을 이렇게 쳐낸 것 같은, 끝에 가더라도 뭐 그렇게 시원하게 아직 뭐 이렇게 다 성취된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현실적,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현실을 이제 그려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현실 안에서의 어떤 그 해방이나 구원을, 해결책을 이제 작가 나름대로 제시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를 붙잡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놓쳐버리면은 아주 막 지루하고 좀 인내를 가져야 되는 인내를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제목이 제목에서 주는 그게 또 있어서 생소함이 있죠. 생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큰 이제 주제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제목에서 나타난 나의 해방일지라는 거는 거기에 주인공인 이제 연미정이라는 여자가 다니는 회사가 회원들 간의 이제 친목이나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이제 회사 끝난 이후에 서클 활동을 이제 지원해줘서 이제 서로 친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이제 볼링을 친다든지 수영을 뭐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요새 그런가요? 나도 그건 모르겠어요. 요새 회사들이 그런가 봐요. 나는 건 전혀, 나도 그걸 보고서는 난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요새 회사들이 직원들 뭐 이렇게 일종의 그것도 그렇죠. 복지로 보겠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사가 그걸 지원한다는데, 저는 그건 처음 듣는 소리고, 나 직장생활 떠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끼지 않는 3명이 있어요. 근데 네. 회사에서는 이제 또 행복지원센터에서는 끝끝내 지원해 주니까 왜 그렇죠. 하시라 왜 안 하시냐 이러니까 이제 그 3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나 만들자 서클. 그래서 그게 이제 해방 서클이에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지를 써보자 각자 이제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제목이 나온 거고 회사 얘기 이제 그 내용이지만 그거는 이제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산포라고 이제 저 현실에 없는 지명인데 거기서는 이제 수원에서 가깝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거기가 이제 전철 타고 가가지고 전철 내려서 마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시골 지역, 그렇지. 네, 완전히 농촌 지역에서 이제 사는 이제 그런 거기 이제 그 삼남매가 이제 부모님하고 사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역이 왜 산포냐 그랬을 때 이제 뭐 추측하는 사람은 이제 산본하고 군포를 합친 이름이 아니겠냐 뭐 그러는데 또 실제 찍은 장소는 연천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나와요. 이제 저 뒷얘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나중에 이제 그곳을 삼남매가 떠나고 서울로 들어오는데 드디어 서울에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을 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산포라는 게 우리 유명한 소설 단편 소설이고 영화로 만들어졌던 산포로 가는 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일종의 이제 그 가상적인 고향, 마음의 고향.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발음 비슷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뭐 그래서 산포 말할 때 꼭 산포를 말하는 것 같은 이제 이미지 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 심리.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데가 이제 도시가 아니고 이제 좀 편안한 그리고 이제 도시하고 시골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제 도시는 이제 요새 말로 인싸, 저 인사이더 그 안에 속한 핵심 안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여기 시골은 이제 아싸라면 아웃사이더, 거기 끼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긴 하지만 이곳은 그래도 굉장히 마음의 쉼이 있고 그런 많은 외식이나 위장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는 이제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삼남매 이야기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이제 이제 남녀 이렇게 사귀는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 주위에서 뭐 대단한 뭐 굴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뭐 굴곡이라 그래봐야 이제 그 산포에 외지 사람 하나가 우연히 이제 그 구씨라고 뭐 이름도 몰라 그냥 구씨라고 말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농촌 사람들 일 도와주다가 이제 거기 주인공이 미정이라는 사람 아버지 이제 그 싱크대 짜는 일도 도와주고 뭐 농사도 도와주고 하면서 그냥 같이 지내다가 그 집 현미정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좀 이렇게 사귀다가 어느 날 이제 떠나요. 일종의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그 이유가 아무도 그 사람의 과거를 모르고 말도 안 해요, 이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이제 호스트바, 호빠라고 그러는 호스트바 이제 사장.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선수로 들어갔다가 이제 못 하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배하는 이제 신회전에서 봤을 때 상당히 거기서 총명하단 말이 나와 아주 세심하고 그래서 이제 맡겨가지고 돈 관리를 하게 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 구씨가 같이 살던 이제 거기 또 같이 사장급인 백사장이라는 사람의 이제 동생하고 살다가 이 여자가 자살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신물이 나는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조용히 사는 이제 그러다 그걸 이제 떠나서 다시 만나는 뭐 이게 그거 다예요. 예, 그게 다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를 말하려는 것이냐, 뭐를 말하려는 것이냐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려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네, 인간관계라는 것을 이제
이제 다루고 싶어 하는데 아까 말한 서울로 대변하는 도시의 인간관계라는 거하고 이제 또 저기 시골 지역 사람들 얘기하고 이제 그런데 시골 지역이라는 거는 꾸밈이 없는 그냥 자연 그대로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라는 것들이 전부 힘들어해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제 구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이제 그러한 만큼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지친 자기의 삶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거의 주인공인 연미정이라는 그 여자도 거기에 잘 어울리질 못해요. 그래요. 계속 이렇게 어울리질 못하고 소외되는 이제 소외되는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이 작가가 비판하는 그 인간관계의 그 중요한 비판이 뭐냐? 그 서울의 그쪽은 그 해방일지라는 이제 거기서 해방 클럽이 이제 세 가지 모토를 정하는데 첫 번째 행복한 척 하지 말자. 그다음에 불행한 척 하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정직하자. 뭐 요게 이제 자기네 목표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성공한 척하고 행복한 척 하든지 아니면은 불행한 척 해가지고 이렇게 또 동정을 받든지 뭐 유도하든지 그런 관계 속에 사는데 연미정이라는 여자는 자기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런 그 관계라는 게 싫다. 그래서 구시하고 친해지는 이유가 연미정이도 사람하고 그렇게 대하는 걸 싫어하고 구시도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그 통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사귀는 것인데 그 아주 그 거기서는 이제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사가 이제 그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연기하고 위장하며 산다 이거예요. 연기하고 위장 하며 사는데 그게 자기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이 노동이라 그래요. 노동이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회사 일도 노동이지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다 그렇게 그냥 서로 그 잘난 척하고 뭐 서로 막 비난하고 이제 또 뭐 또 자기가 또 뭐 힘들다고 또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관계로부터 이제 좀 자기를 찾는 자유를 얻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시가 가장 거기서 심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호빠 선수를 해보니까 거기 찾아오는 여자들이 전부 하소연 남편 바람 핀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자기는 그런 소리 듣기가 너무 지겹고 그거 남의 얘기 듣는 건 돈 받고 들어줘야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건 너무 그런 소리나 하고 그걸 맞춰주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나와서 사장을 하더라도 전부 다 서로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떤 놈이 돈을 띄워먹는지 뭘 배신을 치는지 그 알 수가 없는 그 속에서 항상 경계하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자기는 사람들이 너무 싫고 그래서 이제 그 멀쩡한 정신으로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전부 자기는 그냥 욕한다고 해 나쁜 놈 새끼고 배반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 그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있는 거 이제 그러다 죽는 거죠.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스토리에서 어떻게 거기로부터 벗어나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이제 그거의 중요한 이제 주제인데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피곤함 또 거기서 그냥 뺑뺑 돌고 그 맨날, 안에서 그냥 갇혀 사는 거죠. 갇혀 거기 사는. 보니까 이게 노른자위 흰자위 네. 경기도 그쪽에 사는 사람은 흰자위 그 노른자위는 이제 서울 그쪽을 매일 통과해가지고 갔다가 네. 또 오고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지금 인간들의 군상들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 작가가 젊은이들의 삶이고 현실을 그리려고 자기가 보는 현실을 그렇죠.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 그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제는 이제 또 다음에 얘기를 하고 네. 오늘은 이제 하나만 좀 얘기를 네.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환대 얘기는 아저씨 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려는 거는 이제 이름이라는 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지니고 그것이 성경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연관돼서 그 이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되게 그 이름을 상징적으로 이제 지은 성조차가 그런데 아까 이제 산포도 그렇고 고향을 의미하는 진 것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주인공 내 집안 아버지 이름이 염씨죠. 염씨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염씨 집안인데 이제 염이라는 게 청렴할 때 염자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아버지는 상당히 성실하고 네, 검소하고 네.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염씨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곽씨예요. 근데 곽씨는 이렇게 감싼다라는 울타리 의미의 또 곽이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그냥 뭐 불만이고 이제 그러고를 이제 그냥 울타리를 하나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가 과로로 죽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그냥 이제 서울로 가버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걸 묶어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되게 웃기는 게 거기에 굿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굿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를 표상하는 동물을 유기견이라고 봐요. 근데 구라는 거가 또 개견자가 있지만 개구자가 있거든요. 이제 큰 대자에 점 찍으면 이제 큰 개고 이제 굿이면 이제 그 개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연미정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남자 만났는데 다 자기를 떠나고 개새끼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개새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고향 떠난 얘기를 했고 그러는데 유기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유기견하고 자기를 동일시해가지고 소세지도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를 이제 자기를 호빠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서 이제 만나니까 여기 이제 위험하다 생각해서 이제 자기를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유기견을 위해서 파라솔 하나 이렇게 꽂아줘요. 그러니까 유기견이라는 거가 불쌍하잖아요. 그 그늘이 없잖아요. 그냥 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햇빛을 피하라고 파라솔 하나 이제 꽂아주는데 결국 파라솔을 꽂아준 것 때문에 걔네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가죠. 좀 잡으려는데 그 모인 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틀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있으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놈들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세계를 들어가서 자기 이제 위치를 확보하고 자기 부하들이 있으면 이제 맞쓰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개견자 그 구치라는 말을 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웃기는 얘기 나온 게 염소를 키우는데 나중에 잡아먹는다는 얘기니까 잘 따르고 잡아먹는 염소를 잡아먹냐 키우다 그랬더니 잡아먹을 염소는 이웃집하고 바꿔서 잡아먹는다 그러면서 잡아먹을 염소는 이름을 안 진다 그래 거기서 그것도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시라는 사람이 떠났을 때 연미정이라는 여자가 울면서 가는데 동네 아줌마가 왜 우냐 그랬더니 키우던 강아지 잃어버렸다. 그래요. 예, 그것도 되게 웃긴데 여기에서 둘이 사귀는데 정상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그리고 이름도 몰라. 뭘 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지네가 살기 위해서 사귄다 그랬을 때 정상적인 사귐이 아니고 서로를 일단은 살려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귄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사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사귀는 거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저 결혼 신고 받을 때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 좀 시험을 보고 결혼 신고를 받아주자.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모 돼가지고 자식 키워서 자식 문제 생긴다 이런 말을 누가 한 적이 있는데 사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 이 사람 둘 다 인간 회피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정상적인 사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온 말이 환대라는 말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서로 환대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람을 이제 채워야. 근데 전부 이렇게 뭐 갈구만 해가지고는 이제 관계가 안 되니까. 근데 이름을 안 물어봐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이름을 구자경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때서나. 예,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표현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밑에 그 따르던 이제 부하가 있는데 관심이 없을 때는 뭐 자기가 뭐 본래는 이제 삼식인데 뭐 저 개명을 했다 김우빈을 해도 뭐 신경 안 써. 그래서 아무개나 막 부를 때 옥자야 뭐 춘자야 막 이렇게 불러. 그런데 그 사람하고 힘을 합쳐서 깡패들하고 싸움할 시점이 오니까 저 김우빈 놀래 우빈하니까 깜짝 놀래 김우빈 딱 부르니까 눈치를 챈 거야. 아, 요거 지금 같이 편먹고 있는 싸움을. 그러니까 오늘 잠깐 문 닫아라. 그래놓고는 이제 둘이서 싸움을 하는데 깡패하고 얘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다시 김우빈 안 부르고 이제 또 춘장과 딴 이름을 불러. 이것도 죽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살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름을 부르겠죠. 이제 그 이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거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거를 상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대면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야곱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 뭐 베드로 게바도 그렇고 상당히 이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신학적으로 꺼내려는 중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몰라요. 왜? 그럼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는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초기에 자음 모음 있는데 모음을 붙이질 않았어요. 자음만 썼어요. 뭐 어머니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응, 미음, 니은 이렇게만 쓰지 모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본래 히브리 성경은. 그래서 자음으로 된 걸 가지고 이제 그냥 모음으로 붙여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자음 4개로 돼 있어요. 자음 4개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않기 위해서 그 발음을 안 해요. 그럼 그거 나오면 어떻게 읽냐? 나의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아도나이에 붙이는 모음은 나중에 11세기 뭐 그때 후에 붙인 모음인데 그 모음을 붙여놨거든요. 그 모음을 붙인 거를 자음과 읽으면 여호와예요. 그 실제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뭐 일 수도 있지만 몰라 정확히. 그러면 또 왜 야훼라고는 또 왜 야훼라고 읽냐? 그거는 제가 구약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야훼라는 발음 어디서 온 거냐 그랬더니 헬라어 성경에 야훼라고 발음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건지 아닌지 몰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제 출애굽기 3장 보면은 전에 아브라함 뭐 이렇게 만났을 때 이름을 계시하지 않았다고 이제 말하니까 모세가 아니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신이 불렀다 했더니 어떤 누가 불렀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려달라 당신이 어떤 그러니까 I am who I am. I am 나는 한글로는 나는 나다. 그리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근데 그 영어 번역이 그럼 정확하냐?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히브리어는 동사가 뭐 과거, 미래, 현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딱 2개가 돼 있어요. 완료형, 미완료형. 근데 거기서 나타난 이제 I am who I am 할 때 비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래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알 수가 알 수가 없는 없는. 하나님. 딱 하나 아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만 알고 그것만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아는 것처럼 뭐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 우리는 모르는. 그러니까 뭐 계속 알아나가겠죠. 예. 계속 알아가는 중.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미완료일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라는 거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보고 상상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상으로 고정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예. 예,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예,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여기서 이름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 이제 표현한 거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도 이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제 얘기는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고 이제 팔복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온유한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저가 배부르면 그래서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출발로서의 온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의는 또 그와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의는 두 번이 나와요.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고 맨 끝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건 그렇게 두 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의하고 두 번째 나오는 의하고 다른 의냐 그랬을 때 그거는 수준 그러니까 의도 수준이 있다. 초보적인 수준의 의가 있고 고차원의 의가 있는데 초보 의로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고차원의 의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처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의를 지금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핍박받는 의라는 거는 전체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예요. 예. 왜 핍박을 받냐? 그거를 행하면은 사회가 문제가 되거나 지네가 손해보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박해라는 거거든요. 예. 이건 개인적인 개인의 삶 속에서 의가 아니야, 이건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되고 계속 이게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것인데 이제 시작도 천국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면 할 때 이제 박해받는 자도 천국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 산상순의 이제 중요한 구절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에 또 의가 다시 연결이 또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의라는 게 굉장히 그 이제 중요한 거라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기본 성품에서 세 개 온유, 의, 이제 긍휼 내지는 이제 자비 말하는데 두 가지는 더 플러스 형용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그 관사에다가 온유한 형용사. 그다음에 또 관사에다가 이제 자비로운. 그렇게 해서 이제 온유한 사람, 그 자비로운 사람 이렇게 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형식으로 말한다면은 더 플러스 의로운 이렇게 붙이면 이제 형식이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내면에 살기 위해서 이제 타고 태어난 것 중에 하나가 본래는 이제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우리는 내면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 이제 동양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뭐 운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우리 수가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뭐 맹자 얘기 가운데 뭐 비슷하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의는 성품으로 나오질 않아요. 기본 그러면은 아까 의를 왜 박해받는 자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 의에 관한 거는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냐? 의는 계속 추구해야 될 걸로 보는데 우리 가운데 내면에 깔고 있는 거는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는 마음은 우리한테 깔려 있어요. 내재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의로우냐? 그게 아니고 옳고 그른 거를 판단을 하지만 그거를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행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나가야 된다라면 그러면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히브리 정신하고 헬라 정신하고의 이제 그 차이점을 쓴 책이 있었어요. 전에 전에 읽은 책인데 이제 근데 히브리어에는 추상 명사가 없어요. 추상적인 명사를 안 써요. 구체적인 거를 말함으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라는 거는 헬라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제 사고로 본다면은 플라톤은 이제 어떤 행동이나 사물 속에 뭐 선이나 아름다움이 있다 그랬을 때 본래 이데아의 세계에 선이나 뭐 아름다움이 있는 것에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불완전한 그림자와 같은 이제 그런 선한 건 아름다운 이렇게 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데의 세계를 부정하고 구체적인 사물 속에 선이나 아름다움이 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역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아름다움이 뭐고 선이 뭐다라는 걸 생각해낸다라는 거거든요. 연역적으로. 이게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 차이인데 네. 히브리적인 사고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냥 의로운 일, 의로운 일이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지 의로이 뭐다라는 걸 정의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히브리적인 사고 보면 이제 율법이 의로운 것인데 율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라는 구체성을 띠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는 것이 이제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로 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로 보면은 의로운 일을 행하려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의로운 거를 추구해야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의를 항상 선택하고 행해야 된다. 그거를 마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그렇죠.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서 의로 길로 항상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걸 속에서 판단이 되는데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나름대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박해를 받나니 핍박을 받나니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행동을 하는 거고 이것도 행동을 하는 게. 이건 행동하는데 자기 내부의 행동이. 아니. 이건 아주 개인적이고 소소한 개인적인 개인사에 나타나 우리 주변에 조그만 자기가 개인적인 일에 소소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의의를 추구하는 거고 개인적 의의고 이거는
공적인 공적,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인 일종의 이건 개인 구원과 이건 사회 구원. 뭐 그렇게 볼 수 그렇게 있죠. 나중에 예, 그렇게 만약에 될 건데. 그렇게 둘로 본다면 그렇죠. 이건 굉장히 개인적이고는 공적이고 그렇죠. 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거 자기가 그걸 선택한다면 누가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그렇죠. 박해 안 해요. 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데. 음.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옳은 걸 하려는데 손해보는 놈이 생기니까 박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람이 왜 그 의를 선택하지 않냐? 개인의 삶 속에서 그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이건 동양에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리라는 게 있어요. 예. 이익. 그러니까 공자 가르침에나 이제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를 저버리는 거는 바람직한 군자나 이쪽이 행할 인간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고려 때 얘기도 왕건 얘기건 가운데 나오는 건데 왜 거란족이나 얘네를 왜 야만으로 보냐? 걔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린이 뭐 올바른 이거를 다 개떡같이 여기고 무조건 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걔네는 야만이고 걔네는 그 상대할 민족이 아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익을 이거 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왜 병자호란을 왜 당했냐? 그거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쌀도 보내주고 군대를 보내줬다 그렇죠. 이거야. 네. 그럼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돼. 배신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완전히 야만 놈하고 똑같이 되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명나라 편을 든다 이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그 병전을 하기 전에 명나라 편도 들어줬어요. 그렇죠. 몇 번. 그러니까 임경업이라는 그 유명한 장군이 같이 가서 싸우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절대 우리는 그런 의의를 추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그럼 왜 문제가 생겼냐? 그 우리나라 조선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걔네들이 쉽사리 못 쳐들어온다고 본 거예요. 주력 부대가. 그렇죠. 왜냐면 명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명나라를 치는데 얘네가 명나라하고 이제 청나라를 치는데 그러니까 명나라를 치는데 얘네가 서로 이제 그치, 협력해서 협력 관계니까 우리가 치면 얘네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얘네 먼저 제압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걔네 작전이 정예 기마병으로 순식간에 가서 제압을 해가지고 오면 된다. 명나라가 오기 전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는 주력 부대가 이제 기마병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공성전을 하려고 성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이 있는데 성을 안 치고 내려오면은 얘가 뒤통수 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병이 많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빨리 싹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성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을 공격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말을 타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준비를 못 하고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굴복하냐 마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익을 국가 이익을 안 따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이제 개인의 삶에서 이익을 보다 의의를 따지는 게 군자고 이제 그 성인이라 이거죠. 이제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옳은 거를 행할 때 어떤 손해도 보고 두렵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런 거의 한계는 우리나라 역사 예를 치면은 그 수양대군이 단종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을 살생부를 해가지고 부른 다음에 재판이고 뭐고 없이 지네 마음에 드는 놈은 살리고 안 드는 이건 완전히 의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자기 조카를 물리치고 왕이 된다라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육신 생춘이 생겨서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온 건데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겁나서. 그러니까 그 수양대군의 그 사건이 수양대군이 이제 나중에 세조가 뭐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치지만 기초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제 그런 그 의와 이해관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의로움이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이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도전받는. 예. 그다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윤복희가 이제 그 외국 곡에 가사를 붙인 가사에 우리라는 이제 가사 이런 게 있어요. 좋고 나쁘고 옳고 옳은 거는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이런 말을 썼어요. 다 알아. 근데 왜 못하냐? 이익을 쫓고 겁이 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계속 이제 쫓아나가는 추구해 나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묘하게 배불게 채우니까 그러니까 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는 배부른 그 양식 가지고 먹고 산대. 이런 사람이 끝끝내 사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이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끝끝내 살 길을 예, 택하자. 살 길을 택하자 이런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의에 대해서 아주 혼선을 집어넣은 게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에 의한 의가 아주 막 혼선을 집어넣고 이제 그건 차차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예, 그 하방일지의 기본적인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팔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또 다음에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드라마를 가지고 또 이렇게 풀어서 그것을 이 신학의 팔복과 연결해서 우리도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이종순 교수님 또 일주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